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첼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첼시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너무 부진하죠. 지현이 형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물론 첼시는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6경기 중에 2경기가 카라바오컵 경기죠. 카라바오컵에서는 블랙번을 잡으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8강에서 뉴캐슬을 만나니까 또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부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경기 중에서 벌써 4패를 당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결과죠. 역시 첼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포체티노 감독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지금 첼시 팬들의 시선은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포체티노 감독은 팬들에게 신뢰와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 결과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첼시 팬들은 다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무언가 마법을 부려줘야 되는데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첼시 지금 상황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용주TV에서 첼시의 문제점과 향후 일정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시죠. 가자고! 일단 첼시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죠. 첼시는 올 시즌 공식 13경기에서 6승 3무 4패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0경기 치는 동안 3승 3무 4패를 기록했는데요. 이 4패가 좀 뼈아프죠. 물론 리버풀과 아스날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4패가 웨스트햄, 노팅엄, 아스톤빌라 그리고 브렌트포드전에서 패배했어요. 이 4경기는 다 잡았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패배를 하면서 현재 리그 순위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은 토드 보헬리 구단주가 등장을 하면서 감독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투엘 감독에서 포터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포터 감독이 부진하면서 결국 지난 시즌 막판은 램파드 감독이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6억 1,100만 유로를 투자해서 16명을 영입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2위에 그쳤으니까요. 포터 감독도 램파드 감독도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비판의 도마 위에서 춤추다가 결국 경질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 여름에 변화가 필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억 6,700만 유로를 투자해서 12명을 영입해요. 젊고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을 한 거죠. 아마도 토드 보헬리 구단주의 생각은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했던 것처럼 젊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팀, 에너지 넘치는 팀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리그 순위는 11위. 물론 카라바오컵에서는 3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윈블던, 브라이튼, 블랙번을 차례로 제압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8강에서 뉴캐슬을 만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첼시도 카라바오컵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라바오컵의 이 상승세는 별개로 치고 리그에서의 부진, 리그에서는 카라바오컵처럼 직진하지 못해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정말 갈짓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첼시의 숙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첼시의 문제점이 적지 않아. 좀 심각해. 그 점이 지금 첼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겁니다. 자, 첼시의 문제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부상 선수가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부상 선수가 연이어 나옵니다. 특히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나왔다 하면 부상을 당하니까 나와서 넘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부상인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제가 바르셀로나의 우수왕 덴벨레 볼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리스 제임스도 부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리스 제임스하고 무드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적지 않습니다. 은쿠쿠, 추크헤메카, 취렐, 라비아, 브로야, 포파나, 찰로바. 정말 많아요. 물론 부상이라는 것이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의지라든가 구단의 계획과 벗어나게 부상이 나오곤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최대한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첼시의 메디컬 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메디컬 팀의 변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도 자신의 생각하는 그림 자체를 제대로 구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포체티노 감독 옹호하는 걸로 보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포체티노 감독도 심각하죠. 저는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팬들의 불만을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포체티노 감독이 보여주는 플랜 A 자체가 이게 뭐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3-4-3으로 시작해서 4-3-3, 4-2-3-1로 포메이션을 바꿔왔거든요. 일단은 변형 3백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형 3백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부상 선수가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3백을 가동하다가 부상자가 나오면서 4백으로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즌 초반에 이 3백 그리고 7회를 이용한 비대칭 전술도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엔소에게 10번로를 주는 것도 결국은 실패로 판명이 됐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물론 선수단 변화가 매우 크고 그 부상 선수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플랜 A를 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은 플랜 A를 제대로 짜는 거죠. 플랜 A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선수 교체도 아쉬움이 매우 큰 포체티노 감독이거든요. 여기다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득점력이 문제가 있는 팀인데 과연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격 세부적인 패턴을 만들어 놓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스날전에서 콜 파머를 가짜 9번으로 이용한 건 효과를 봤죠. 그 경기에서 파머가 PK이긴 하지만 골을 넣었으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라고 얘기했는데 6경기에서 4승이나 챙겼으면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팬들도 포체티노 감독에게 지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스날전에서 2-0으로 앞서다가 2-2가 됐죠. 그리고 브렌트포드전 전반전에 거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골을 넣지 못하면서 결국은 0-2로 패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력도 일관되지 못하고 경기력이 좋다 할지라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독의 상황 대처, 임기응변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포체티노 감독 제가 보기엔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해요. 글쎄 포체티노 감독 잠시 후 포체티노 감독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일정 보면서요. 첼시는 올 시즌 골 결정력, 득점력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역시 제대로 골을 못 넣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니콜라 잭슨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공격수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잭슨 같은 경우에도 프리시즌에는 너무나 잘해줬지만 그러니까 올 시즌 들어와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잭슨이 12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는 못했거든요. 팀 내 최다골은 스털링이에요. 스털링이 12경기에서 4골 넣고 있는데 스털링이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무드릭이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무드릭이 또 부상으로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 파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해주고는 있지만은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는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득점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올 시즌 득점력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올 시즌 리그 10경기 중에서 4경기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력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기대 득점도 높지 않습니다. 1.6인가 1.9인가 그런데 현재 득점 수는 13골이에요. 그러니까 첼시의 공격이 그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금 전에 포체티노 감독이 공격 쪽에서 패턴 플레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또 공격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전방을 책임지는 브로야라든가 아니면 잭슨이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브로야도 부상이 적은 선수는 또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스털링, 잭슨, 무드릭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상 중인 은쿤쿠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은쿤쿠가 해결사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벌써 첼시는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를 영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포체티노 감독은 이적 시장에서 자신의 권한이 높아지길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첼시는 누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단 정리도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에 정리를 상당히 잘하긴 했어요. 지에시, 하베르츠, 마운트 등 23명을 이적시켰거든요. 근데 12명을 또 영입했잖아요. 물론 이제 젊은 선수들, 잠재력을 보면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수단의 평균 나이는 내려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스쿼드가 비대해요. 스쿼드가 이렇게 비대해지면
결국은 선수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독의 선수단 장악이라든가 선수 동기부여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팀이 하나로 응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적 시장에서 첼시는 영입하는 것만큼 이적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첼시에게는 미치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맨시티, 뉴캐슬, 브라이튼, 맨유를 연달아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정말 미친 거죠. 특히 토트넘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면 첼시는 리그 2연패가 되니까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토트넘전이 첼시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토트넘이 지금 기세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첼시가 토트넘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토트넘 원정인데 잡을 수 있을지 관건이고요. 그리고 토트넘전에서 만약의 경우 패배하면 그 다음에 맨시티전이거든요. 그럼 또 연패로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첼시가 이 토트넘전 잡으면서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죽음의 5연전에서 첼시가 어떻게 해서든 웃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5연전 같은 경우에는 포체티노 감독이 생각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처럼 그냥 흘러가듯이 운영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경질설 나옵니다. 물론 토드 보엘리 구단주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감독 교체가 얼마나 팀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포체티노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첼시 팬들의 지금 분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 파악 못하는 인터뷰를 계속 포체티노 감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더 열받지, 더 화나지. 지현이 형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툭 치면 화낼 것 같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이 5연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 관리를 또 잘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첼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첼시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첼시가 아닌 듯한, 로만이 떠나고 나서는 첼시가 완전히 좀 미끄러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있는데 성적은 안 올라오니까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첼시 팬들 파이팅 하세요. 저는 첼시 지지하겠습니다. 으쌰으쌰.